교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기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들의 교육 부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복지에 가까운 정책들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합법성 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 직선제 같은 경우는 선거 자체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면서 단위는 넓은데, 그에 반해서 경상공천이 없다 보니까 매번 후보가 날립하고 날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치적 구도화에서 형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되었다. 근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만약에 러닝메이트제라든지 아니면 반선제를 한다면 그것도 나름 그것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서울교육감 보고서로 올라왔거든요. 진영 논리로 대립하다 보니까 교육광고 나온 분이 벼랑간 무슨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본인 보도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더 위기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이런 일선 선생님들이 내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체가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여러 가지 학술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말 그대로 완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위협하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견이라든지 학생의 발달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외국에서 이런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학부모의 직접 접촉이나 단독 접촉을 통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인원들을 철저하게 경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실제 인원을 수령하는 거와 실제 의대하는 곳을 골라야겠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랑 설전이 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했을 때 재반박을 좀 아끼면서 이슈가 축소되길 바라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마레이스의 TV 토론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을 때 이런 거 과연 의미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당시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약 20% 남짓으로 측정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한 달 전까지도 높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양당의 견제를 주로받는 제3지대 후보라고 하면 항상 높은 기호감도 수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시점에 언론에서 그런 걸 대서특필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그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 국면을 좀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브릿지 경제를 지금 팔로우하세요. 안 하면 또 놓칠걸요?